네, 전국의 바둑학교 제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이제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거 보면 가을이 또 슬슬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주간 바둑학교에서 한 주 쉬었죠? 네. 2주치 분량이 쌓여서 오늘 설명드릴 게 꽤 많습니다. 지금부터 주간 바둑학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이죠.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바둑의 이 내용 설명도 하고요. 또 바둑 외적으로 여러분들 궁금한 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8401님의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요, 날짜로 걸친 다음에 이제 예전에 책들을 보면 다 이렇게 세 칸을 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좀 변했거든요. 두 칸으로 두라 그래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바둑 배우시는 분들도 이제 나이 연령대가 다양하죠. 근데 아무래도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가 바둑 공부를 다들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바둑은 걸쳐놓고 이제 점으로 벌리는 수를 많이 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수가 고민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당해보시기도 하고 또 두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들어왔을 때 요도를 어떻게 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요도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이 세 칸으로 두었을 때 이 돌을 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둬야 될지 굉장히 좀 골머리가 썩히죠. 근데 프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침입을 두는 게 너무나 껄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 바꿨습니다. 프로들의 바둑에서도 이 두 칸 벌림으로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두 칸 벌림에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백이 여기를 안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안 들어갑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들어갈 수 있지만 요 돌조차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래로 막으면 어쨌든 백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뭐 백이 좋다 나쁘다 떠나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막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치받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막 살려고 하죠. 그러면은 이 형태가 백이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백이 살기는 살아도 이 안에서 겨우 하나 내고 사는데요. 제가 침투 문제 풀이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바둑에서 상대 모양에 들어갈 때는 이 네 가지 이권을 갖고 싸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이 하나의 이익을 얻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백이 살려고 아둥바둥 두면서 여기에 모양이 깨지죠. 그러니까 여기선 백이 손해가 되고요. 또 이쪽도 흙이 돌이 오면서 뭔가 흙돌이 집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흙이 이득, 여기서 이제 흙이 또 이득, 또 가운데 세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이권을 갖는데 백은 하나, 근데 흙은 하나, 둘, 세 개의 이익을 가져가니까 이 안에서 할 게 없다. 뭐 이 얘기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두는 방식들을 많이 두다 보니까 아예 또 이렇게 되고요. 질문 주신 걸 보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왔는데 역시 똑같은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이죠. 저 돌을 잡을 수가 없나요? 네, 잡을 수가 일단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실제로 이제 저희 강남에 오셔서 저한테 수업 받으시는 분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있고요. 뭐 어떤 식이 되던 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가두려고 해라. 죽고 사는 거는 나의 목이 아니에요. 공격자의 목이 아닙니다. 네, 살려고 한 사람이 어쨌든 열심히 막 살려고 하다 보면은 그냥 못 잡아요. 바둑이 원래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잡으려고 하는 쪽에서 욕심을 부려서 잘못 뒀다. 네, 그러면은 결국 못 잡습니다. 자, 돌이 붙었는데요. 우선 8401님이 하신 질문은 사실 여기입니다. 여기서 8401님께서 흙을 잘해서 백을 잡을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잡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백이 붙였죠. 붙이면 젖히라고 했으니까
이 젖히는 방향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약간 외곽이라고 하죠. 얘가 안쪽이고 얘가 바깥쪽. 바깥쪽으로 젖히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안쪽으로 젖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느 쪽으로 젖힘을 하시겠어요? 근데 사실 이때는요, 빨리 잡고 싶잖아요. 빨리 잡고 싶으니까 다들 마음이 급해져서 안쪽으로 두게 됩니다. 근데 백이 끊어요. 잡으려고 들면 요거를 잡아야 되니까, 네, 단수를 치게 되는데, 이 백의 다음 수로 인해서 흙은 대책이 없는 거죠. 네, 끊어져서 양단수가 되므로 흙이 망해버립니다. 잡고 안 잡고는 내 목이 아니다. 공격자의 목은 아니다. 공격자는 가두는 거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자, 맞고, 이제 백도 늘어야 됩니다. 근데 약점이 생겼죠? 가만히 이어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요거는 이제 백이 들 수 있고요. 백이 살 수는 있습니다. 백이 어딜 둬야지 살 수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자, 우선, 집을 넓히는 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도 호구자리 급수,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느 자리가 백이 사는 급수가 될까요? 네. 이 정도면 사실 한눈에 보셔야지 3급 정도 됩니다. 한눈에 안 보이시면은 5급입니다. 네, 정답은 여기 두셨고, 4이긴 4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 단단해졌죠? 이쪽 깼죠? 여기 또 단단해졌죠? 백이 남는 게 없다. 네, 그래서 상대가 내 모양이 오면은 대부분 어떤 얘기들을 하시냐면은 내 모양에, 즉 내가 집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집이라고 생각한 한 곳에 상대가 들어왔다. 어떻게 잡느냐? 이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잡지 못해요. 이렇게 둘러싸다 보면은 여기선 살려줘도 많은 이익을 얻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질문. 6665 하나님이 하신 질문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없는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은 저에게 어떻게 하면 돌을 잡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꾸로 잡는 거는 나중 얘기고,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말씀드린 게 일단은 살아야 된다. 잡히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일단 바둑이 잡히면 우울합니다. 이 바둑이 내가 아무리 바둑을 잘 둔다고 해도요. 내가 공격이 반이고 내가 공격의 반은 또 수비입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공격과 수비는 항상 반반씩 따라갈 수밖에 없다. 누구나 공격은 알아서들 잘해요. 제가 꼭 어떻게 설명 안 드려도 알아서들 잘하는데 문제는 이제 수비입니다. 수비. 자, AI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AI를 제가 웬만하면 쓰지 마셔라. 인터넷 타이점으로 한 7단, 최소 7단은 돼야 되고 기원급수도 3급이 아니라 1급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자주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일단 암기 능력, 암기 능력. 오늘도 아마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나중에. 복기가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복기가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암기력이 있냐 없냐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지금처럼 흙이 이게 굉장히 쫓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고수들일수록 그냥 잘 살거든요. 하수들일수록 잘 잡히고요. 이 타겟 실력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격차가 벌어집니다. 일단 651 하나님이 백이 팍팍 씌워 왔을 때 여기서 도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두셨는지와 더불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씌워오면은, 상대가 씌워오면은 일단 위기 신호가 온 거죠. 네. 여기서 우선 이 바둑을 떠나서요, 이 내용의 질문을 떠나서 일단 넓은 데로 나가셔야 돼요. 넓은 데로. 그러니까 지금 넓은 데로 간다면 여기죠. 그러니까 일로 나가시면은 그냥 쑥쑥 나가시면 돼요. 네. 나가다 보면은 이 모양이 묘하게 안 죽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돌이 왜 죽냐? 두 가지 때문에 죽어요.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현상은 안에서 살려고 합니다.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안에서 살려고 하시는데, 제가 강의를 통해서 제일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갇히면 한 반은 죽은 거다. 실은 반 이상입니다. 대부분
사활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갇혀버리면 다 죽어요. 또 반대로 제가 공격을 할 때 많이 어떻게 하면 잡나요? 뭐 이런 얘기할 때 제가 드린 말씀,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두려고 해보세요. 가두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잡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제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게 하여튼 최악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상대를 이제 잡고 살려고 하는 거죠. 예. 실전에서 이제 이런 데 막 좁은 데로 가서 막 붙이고 끊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두는 건데요. 근데 실은 요 바둑은 지금은 가능해요. 이쪽이 이제 좀 약한 돌이 백이 오히려 거꾸로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흙의 다음 수가 좀 뻔하지 않나요? 뻔하지 않나요? 이 한 점을 잡는 게 아마 그냥 바로 보이실 겁니다. 근데 나가는 건 안 되지만 뒤로 치고 따낼 때 막으면은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안에서 아둥바둥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삶에 그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6, 4, 8 생이라고 하죠. 6집 이내는 얘네들은 그냥 알아서 죽어요. 잡히는 꼴이 많고 8집 이상 넘어가면 사는 게 많다. 근데 얘는 2집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려면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바둑의 행마의 겨원을 보면은 넣으셔야 돼. 끊으면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반신반의 하시겠지만 여기 넣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한 점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뭔가 받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흙이 잘 두시면은 백이 요 2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급소가 한눈에 보이시는 분도 있고요, 잘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아마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 찝고, 네, 잇고 젖히면 잡을 수 있겠네. 뭐 아주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요게 자충수가 돼서요, 단수 치고 네, 이을 때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안 하셔야 돼. 자, 백의 행마를 보겠습니다. 백의 행마, 이 모양은 여기는 이제 두나 마나 한 거예요. 자충수.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두는 자충수. 자, 여기 있는 백돌과 이 백돌이 무슨 행마이죠? 날일자죠. 날일자는 어떻게 돌아? 건너 붙여라. 뭘 건넌다? 네, 하나를 띄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자리를 2개 하고 네, 끊을 때 네, 이으면 막아서 이제는 잡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게 참 이겨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돌이 끊어졌습니다. 그럼 한 점을 잡는 게 아니라 일단 늘어줘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굉장한 이제 시험대죠. 두 번째, 물론 이것도 이제 여기에 약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끊으시는 게 아니다. 자충수 날일자에 둬서 요 자리를 상대가 2개 만들어서 끊으면은 이게 오히려 잡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네. 6551님이 하신 질문이긴 한데 요거는 그 1급 분들 수준의 좀 질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3484님이 하신 질문이에요. 열심히 하시는 우리 3484님인데요. 이 바둑의 정석은 끝이 없습니다. 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제가 공부할 때 예전에는 우리가 정석 사전을 달달달 외웠는데,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이 모든 변화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프로가 된다 이랬죠. 근데 저희가 공부할 때 한 2만 개 정도 된 것 같은데, 나중에 한 10년쯤 흘러서 이제 후배들이 정석이 이렇게 어렵다 이런 걸 설명을 하는 거 제가 들어봤더니 3만 개라는 거예요. 10년 사이에 한 10,000개가 더 늘어버린 거죠. 그만큼 정석의 이 가지수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떤 모양이 나오든 간에 얘가 가는 방향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일정하다. 이 3484님이 하신 질문은 여기에요. 백이 씌어왔을 때 흙이 어떻게 둬야 되느냐라는 거를 하셨는데, 저 모양이 90년대 때 굉장히 많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석으로 알고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이 정석이 아니에요. 백이 안 둡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렇게 팍팍 씌워오면은 어떻게 되어야 될지 궁금해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3484님이 하신 질문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요 돌이 어떻게 하냐잖아요. 얘가 나가는 방향이 어디에 있죠? 나가는 방향이 변으로 나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변으로 나가는 방법. 중앙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앙으로 이제 이쪽으로 나가겠죠. 그러면은 바둑에 우리가 어떤 내가 모르는 수없는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해도 가는 길은 똑같은 거예요. 가는 길은 어디부터 가셔야 됩니까? 네, 항상 어디부터? 네, 변부터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변부터 나가시고, 네, 일단 3개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 정석이 그래서 좀 외워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한 칸을 띱니다. 참고로 왜 세 번을 왜 미냐? 이거 2번밖에 안 두시면은 이게 잡혀요. 하나 끊었을 때 요거 잡아야 되죠? 그럼 단수 따내야 되겠죠? 따낼 때 밀어가면은 요건 2수밖에 안 되고 하나, 둘, 세 수니까 흙이 석점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걸 한 3번을 밀어놔야지만 똑같은 일이 됐을 때 나와 끊고 여기 흙이 따내고요. 이 모양일 때 아까와 달리 3번에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요거 조금 옆길로 조금만 세는데 이 정석에서 이런 거 여러분들 3, 3에 들어가죠? 그러면 늘고 밉니다. 그러면 이제 흙이 느는 게 정석이죠? 그럼 백이 젖혀 있습니다. 젖혀 있게 되면은 흙이 어쨌든 뭐 있던지 넘던지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런 다음에 한 칸을 띄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3개 위치가 다르지만 구조는 똑같은 거죠. 네, 저기도 3개, 여기도 3개. 왜냐? 이거를 안에 놓으면은 그냥 두시면 나와서 네, 끊었을 때 잡아야 되는데 단수 따내고 두면은 요거는 2점이 잡히거든요. 아까랑 똑같은 일이 펼쳐져요. 그래서 이제 3번을 미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가 이제 덮어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흙은 집이 생기는데 백은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수많은 프로들이 백의 입장에서도 도전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이제 백이 나쁘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변으로 나갈 데는 없어요. 이 선은 변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충수입니다.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막으면은 이제 젖혀 더 둡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게 막 끊어줄 수 있는데 이 모양이 백이 약점이 많아요. 여기를 콕 끼우면은 백이 더 이상 둘 데가 없습니다. 네, 끊어도 왜 안 되죠? 네, 단수 나올 때 단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내가 변으로 나갈 수 있는 만큼은 일단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변으로 갈 때 보나마나 사람 심리가 뻔하거든요. 이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거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고, 상대 집이 커 보이는 거고, 그래서 게다가 커 보이니까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이런 구조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은 중앙으로 올라가서 결국에는 내가 변과 중앙을 다 얻을 수 있다.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실전에서 3484님이 하신 진행은요, 거꾸로 했어. 여기 두고 중앙으로 먼저 나갔습니다. 변을 안 나간 거죠. 이거 나갔는데요. 이걸 막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해갖고 결국은 요 돌이 흙이 이제 잡히게 됐죠.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니 중앙으로 나가라면서요. 갇히지 말고 중앙으로 나가라면서요. 아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앙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근데 왜 이번에는 또 나가지 말라고 합니까? 이해가 되세요?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별거 아닙니다. 우선 변으로 나갈 수 있는 만큼 다 나가시고요. 변이 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중앙으로 가셔야 됩니다. 변에 둘 게 없는데 별게 없는데 그냥 거기서 맴도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게 여기서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삼선까지가 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뒀는데 그 중앙으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이 밑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잘못을 하지 말아라. 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변을 둘 수 있는 만큼 계속 쭉 두시고 변으로 벌리는 게 마무리가 된 다음에, 즉 내가 둬야 될 게 2선이나 이런 자충수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중앙으로 올라가셔라.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 바둑은 그만큼 약간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6606님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 간격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셨는데요. 실제 주신 걸 보겠습니다. 흙이 이건 기본 정석이죠, 서로 간에. 여기서 이제 백이 한 칸 띄는 정석은 알았는데 마늘모를 뒀습니다. 근데 여기도나 저기도나 다 똑같아요. 원래 흙의 다음 정석은 일단 벌려야 되니까 벌렸고요. 자, 여기서 이제 걸쳐 놓고 상대가 이제 손을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백이 이렇게 벌려야 되는 거죠. 그 자리를 이렇게 두시는 거 매우 잘했습니다. 백이 잡힐 것 같으니까 백 잡으신 분이 뛰어나갔습니다. 흙은 어떻게 두죠? 여기 따라가는 게 아니죠. 변에 둘 수 있는 만큼 돌아 그랬는데 흙돌이 하나가 있으니까 어디까지 갈 수가 있나요? 네, 2칸까지 벌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흙이 이제 여기를 이제 뒀습니다. 시각적으로 보면 백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내 돌보다 상대 돌이 많은 거니까 그냥 지키고 급소 자리 지키고 차분하게 둬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답답하다라고 느끼면 그때 갑자기 무리수가 나와요. 무리수란 안 되는 수가 아니라 무리한 작전을 얘기해요. 무리한 작전은 뻔한 거죠. 제가 항상 7급 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7급 분들 입장에서는 5급이 대단하다 그러는데 5급이나 3급까지도 별거 없어요. 그분들 머릿속에는 잡으려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잡으려고 들면은 할 수 있는 게 결국 2가지밖에 없다. 뭐냐? 끊는 거하고 단수 치는 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2가지밖에 없으니까 상대가 막 끊으려고 할 때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6606님께서 이제 하신 질문은 지금 이제 잘 두셨는데, 상대가 이런 식으로 막 붙이고 이제 끊어서 뒀는데, 일단 첫 번째 하신 질문이 내가 이게 좀 좋은 간격으로 둔 거냐, 두 번째는 이렇게 막 엉겨 붙었을 때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요 질문 하셨습니다. 실제로 바로 두실 때 저런 경우 많이 있죠. 자, 6606님이 하신 질문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끊어졌잖아요. 뭐가 위험해요? 지금 흙돌이. 네, 단수 치면은 안 되죠? 요 돌을 이제 지키셔야 돼. 단수. 백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또 뭐가 위험해요? 요 돌이 위험하네요. 연결을 해야 되네요. 쉽죠? 연결. 백도 단수 치고 있고, 이제 뭐가 또 위험해요? 네, 요 돌이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되게 잘하신 겁니다. 흙의 다음 수가 잘 두시면은 요 넉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잘 못 돈다고 흙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넉점을 잡는 첫 번째 수가 어디가 될까요? 이게 한눈에 보이시면 저희 바둑학교 정말 우등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됩니까? 일단 끊는 수는 안 둬야 돼. 끊는 수는 다 누구나 보이는 거죠. 어디를 둬야 됩니까? 호구자리 급소를 두셔야 돼. 요 자리가 지금 호구자리 급소죠. 네, 호구자리 급소. 자, 백이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이제 흙이 늘어서 정리를 해둡니다. 그럼 이미 장문이 쳐졌죠. 그래서 어떻게 두시더라도 아슬아슬하기는 한데, 네, 나가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백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질문은 사실 너무 잘하셨고 할 게 별로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변을 먼저 차지한 쪽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변을 차지하시고 상대가 엉겨 붙었을 때 당황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상대가 왜 엉겨 붙겠습니까? 자기가 불리하면은, 아니, 유리하면 엉겨 붙겠습니까? 불리하니까 뭐 해보려고 드는 거죠. 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대가 아까 이렇게 막 붙이고 어쩌고저쩌고 두면은, 이게 또 당황하거나 겁먹지 마시고, 지금까지 포석이잖아요. 내가 포석을 너무 잘했구나. 엄청 잘했구나. 지금까지 내가 굉장히 잘 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물론 다음 고비가 또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대가 막 이런 식으로 붙여온다. 그러면은, 왜 하겠습니까? 백이 불리하니까 이렇게 두잖아요. 불리하니까.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잘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텐데요.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8864님이 하신 질문인데요. 사활을 물어보셨어요. 우선 제가 흑의 입장입니다. 8864님께서 흑으로 두신 입장인데, 이렇게 만드신 것만 해도 일단 뭐 굉장히 잘한 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바둑이 느신 거예요. 우선은 이걸 뭐 억지로 잡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보시면은 지금 요런 모양에서 백이 갇혀버렸죠. 그러니까 막 이리 끊고 저리 끊고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상대를 가뒀다는데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게 행마를 통해서 가뒀잖아요. 행마를 통해서 막 그냥 여기저기 끊고 두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질문 주신 거는 여기를 이제 집을 없애러 갔고요. 백에 막았는데 여기서 8864님께서 사활이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하셨어요. 그럼 뻔한 거죠. 못 잡았으니까 질문하신 거죠. 잡을 수 있냐? 많은 분들이 제일 아까워하시고 뭔가 안타까워하는 게 바로 요 장면이죠. 내가 잡은 것 같은데 이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살려줬을 때 이때 많이 하십니다. 어쨌든 가뒀으니까 이미 대성공을 한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기회가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잡진 못하고요, 패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요 패가 되는 과정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잡기 전에 막을 때 요도를 살려야 되잖아요. 이게 살릴 때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냥 꽉 이을래, 아니면은 호구를 칠래. 여기서 이제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되는 거죠. 이으시겠어요? 아니면은 호구 치시겠어요? 네. 근데 제가 항상 사활에 걸릴 때 기본형이 돌 두 개가 있으면은 이 호구가 기본형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죠. 그럼 볼게요. 젖히고 한 집을 내고 막습니다. 백이 살려면 한 집을 내야 되죠. 자, 그럼 이제 내리면은 이어야 되고요. 그럼 결과가 뭐가 됩니까? 네, 패가 되죠. 근데 이 패는 누가 뭐 유리한지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백은 대마가 걸린 패고 흑은 뭐 잡혀봤자 요거 한두 개 잡히니까. 자, 그래서 물론 이거를 이제 수익기가 다 되면은 뭐 최고입니다만, 안 되더라도 이게 기본기라는 게,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기본기란 계속 반복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선의 도를 살릴 때 꽉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호구 치는 게 급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통은 내가 살 때 그런 일이 나오는데, 상대 돌과 이렇게 잡을 때도 역시 호구 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또 예전에는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 이런, 제가 왜 망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았는데, 점점점 그래도 여러분들이 포석도 좋아지시고 또 공격도 해보니까 이제 질문의 그 종류가 약간은 바뀌고 있습니다. 내가 공격을 왜 또 못했을까요? 뭐 등등으로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게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국에 계신 바둑학교 여러분들 모두가
조금씩 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은 제가 전화를 여러분들이 하신 전화 많이 받고요. 문자도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은 다들 늘긴 늘었대. 본인도 알아요. 근데 마지막이 안 되는 좀 이제 그런 실수가 있죠. 근데 그것도 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의 수준이 좀 달라졌구나. 그런 거 느끼면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단 바둑 수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바둑 외적인 질문을 받는 시간입니다. 문제풀이에 해답지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본 시리즈에 있는 행만 문제풀이, 네, 그 다음에 뭐 맥 문제풀이, 뭐 사회 문제풀이, 문제풀이 시리즈죠. 일단 기본 시리즈가 복잡하게 이론을 얘기하면은 이게 잘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례 중심으로 문제를 막 풀다 보면은 이제 뭔가 좀 이제 뭔가 눈에 좀 보이거든요. 네, 근데 원래 저희가 교육되는 방식이 프로가 되려는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정말 한 500년 동안 정말 쭉 이어나오는 옛날의 표현은 도제식 수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생님의 이 노하우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수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답을 가르쳐 버리면은 그 답을 볼 때는 좋죠. 하지만 바둑 둘 때 똑같은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답은 외워봤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누구는 뭐 한 번에 잘 풀 수도 있지만 잘 안 풀릴 때 답답하시잖아요. 어쨌든 답을 원하게 되는데 저희 교육의 철학과 방침이 어쨌든 옛날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가 되는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해답지가 없다. 그리고 그런 방식이 또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문제풀이 해답지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저희가 어플에 보시면은 문제풀이 기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열심히 작업해서 문제풀이 해답까지 어플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는 꼭 될 것 같습니다. 될 때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는데요. 저는 복귀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지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3급이 안 되면은 복귀가 안 됩니다. 원래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급, 3급. 복귀라는 거는 고급자들의 영역입니다. 왜 그런지는 글쎄요. 딱히 딱 말씀드리긴 저도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5급 레벨에서는 복귀가 안 됩니다. 어린이들도 잘 안 돼요. 왠지 이게 기력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순을 끝없이 반복을 해야 되는데 다들 반복적으로 두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정석이나 어떤 포석형이 여러분들 두시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네, 뻔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복습이 필요해요. 내가 두는 거는 스스로 놓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온라인 바둑이 그래서 좀 필요합니다. 꼭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내가 온라인으로 두는 것이 자동으로 복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내 기록을 남긴다는 측면에서 이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내가 복귀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둑이 끝난 다음에 또 두시지 마시고요. 자기 스스로 그걸 한번 놓아 보시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5수가 되든 10수가 되든 복귀라는 건 하면 늘고요. 복귀의 양이 늘면 늘수록 내 기력도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좀 힘든 수업 방식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에 따라서 늘기도 합니다. 근데 복귀 안 된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3급이 안 되면 원래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특히 공부 방법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거 말고도 좀 다양한 질문들이 또 문의도 많이 있었는데 또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바둑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주간 바둑학교 뉴스잖아요. 이 바둑학교 우리 제자분들의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왼쪽에 사진 보이세요? 저게 뭘까요? 부채인데요. 이 고효준 어린이는 이 바둑이 급수로 어른들 기준으로 따지면은 글쎄요, 한 5급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 4학년입니다. 학교에서 미술 시간이 있는데 부채에다 그림을 그리는 게 과제였대요. 근데 이 부채에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둑판을 걷다가 이 자로 일일이 그리고 본인이 둔 바둑을 흑알을 이렇게 치고 배가를 쳐갖고 그림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옆에 한자는 고여준 어린인데요. 귀엽죠? 이 바둑을 좋아하는 이 마음은 어린이나 어른분들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 고효준 어린이의 이 부채 바둑 매우 재밌었고, 역시 어린이들은 또 저희를 웃음 짓게 하는데요. 이 바둑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다음 장면 보실게요. 다음 뉴스. 다음 뉴스 보시면 이제 3529님이 보내주신 자필로 이렇게 쓰신 또 사연입니다. 아까 어린이들은 이제 그림으로 그렸지만 또 이제 3529님은 이렇게 자필로 장문에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하여튼 요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초반 채실수 다 봤다. 보는데 힘들어 죽을 뻔했다. 네, 그리고 문제풀이 다 했다. 네, 반복으로 해서 어쨌든 다 맞췄다. 네, 그리고 다른 것도 많이 수업을 했는데 너무 좋았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계신데요. 이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이제 제 영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들이 이게 나보다 저를 더 하루 종일 보고 있다고 같이 저 때문에 아침의 시작은 항상 김만수 수업을 같이 한다고. 사모님들도 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바둑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좋은 또 이렇게 시간을 가지신다고 하니까 뭐 뜻하지 아니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효준 어린이와 3529님 바둑을 통해서 행복한 또 창작 활동 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이렇게까지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한테 문자, 보통 이제 전화하셔서 얘기를 많이 하시고 문자로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하여튼 바둑을 통해서 우리 바둑학교 제자 여러분들이 즐거운 또 행복함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 바둑학교 뉴스 재밌는 사연이었죠? 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네, 한 주간에 두어졌던 수많은 프로바둑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판을 골라서 설명드리는 주간 바둑학교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보실 바둑은 신진서 구단과 구자호 구단의 대결입니다. 랑컵의 결승 2국인데요. 결과는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신진서 구단이 2승을 하면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우승 상금이 무려 3억 4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큰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상당히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2국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우선 내용도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계속 이제 강조드리는 게 이 변차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귀를 하나씩 차지하면은 이 변에 두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어쨌든 내가 흙을 두면은 이제 얘가 이쪽으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고, 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돌의 순서가 일단 이쪽을 두 개를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중앙으로 가는 거다, 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알듯 말듯 하면서 이제 어려워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바둑에서 이 변차지에 대한 중요한 또 깔끔하게 어떤 정리가 돼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3-3에 들어가는 거는 요거 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뭐 많이 두어지는 모양이고요. 백이 반대쪽에 화점을 뒀고 흑이 소목을 뒀습니다. 백은 뭐 이제 이쪽에 나의 돌이 있으니까 걸치는 수를 뒀고요. 자, 흑은 신진서 구단이 색한 협공을 했습니다. 공격 협공은 협자가 이제 우리가 협동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서 공격한다 그 얘기죠. 뭘 공격합니까? 요도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도가 센 게 바로 한 칸 협공입니다.
두 칸, 세 칸으로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공격력은 좀 떨어집니다. 이제 세 칸 협공을 뒀어요. 공격력이 이제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게다가 얘가 1, 2, 3, 4인데 3선에 뒀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 이도로 공격하려는 의사는 별로 없다는 거죠. 이 백의 세력에 대한 견제가 좀 더 큰 목적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구자호 선수가 이제 시험 함수를 뒀고요. 이거는 뭐 어려운 정석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석을 설명해 드리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쓰냐 안 쓰냐예요. 쓰냐 안 쓰냐. 여러분들 이거 쓰나요? 안 쓰죠? 네, 안 쓰시는 거는 안 해도 된다. 물론 정석에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정석의 큰 종류는 뭐 수만 가지 된다 이 말씀을 드리지만, 수만 가지 중에서도 프로들조차도 쓰는 게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쓰는 것만 잘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신진서 구단이 여기 이제 끊는 거 들여다 봅니다. 백이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떻게 지켜야 돼요? 흙이 둔다라고 하면 당연히 끊는 수를 두잖아요. 그 자리를 정확하게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쉽죠? 네. 그래서 구자오 구단도 네, 이어서 정리합니다. 고수들은 항상 쉽게 둡니다. 하수들은 항상 어지럽게 둡니다. 어렵게 둔다고 하는 거 어지러워요. 매우 어지러워요. 뭘 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 바둑이라는 게 그래서 알고 보면 간단하다 그 얘기고요. 흙이 여기서요. 이 선은 이제 더 이상 둘 게 없습니다. 여기도 돌이 자충입니다. 백을 공격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3, 3에 누가 뒀어요? 3, 3에 백이 뒀죠? 백이 두면은 백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돌이에요. 자, 따라서 흙은 여기서 둘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이 하나가 있죠? 어디까지 벌릴 수가 있을까요? 네, 두 칸. 사이가 두 칸까지 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이 두 칸을, 흙이 두 칸을 벌렸는데요. 자, 백은 다음 수가 어디가 될까요? 구자오 선수의 다음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실제로 바둑을 두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으로 내가 상대가 벌렸거나 내가 벌리면 나나 상대가 여기 따라간다는 거예요. 뒤따라가면은 졸졸졸 쫓아다니면은 항상 남보다 적게 가져가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도 뒤따라가고 다 뒤따라가요. 그러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요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바둑을 왜 골랐냐? 한쪽에서 뭔가 정석이 완료가 되면 변이 두 군데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두 칸을 상대가 이쪽으로 뒀다. 그럼 여기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디 두겠어요? 네, 옆이 비었잖아요. 옆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자오 구단의 선택이 옆을 차지합니다. 자, 흙의 입장에서 이제 이 선에 두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네, 이 선에 두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못 살아요. 여러분들 이제 변으로 일단 나가는 게 먼저인데 변으로 나가는 게 이제 끝났습니다. 이 선 의미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안에서 살지 말고 나가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신진서 구단 다음 수는 네,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서 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치로 이 어떤 그룹이 되면은 일단 양쪽 변이 있고요. 변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중앙으로 두는 거다. 오늘 3484님인가요? 그때 변으로 둘 수 있는데 중앙으로 가서 결국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리에 맞게 두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상대가 중앙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 백이 이제 쫓아가도 공격이 안 돼요. 백이 입장에서 요도를 어떻게 해둬야 돼요? 백이 변으로 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백도 변을 이제 벌려둡니다. 그러자 이제 신진서 구단이 여기 따라가요. 원래 이치상은 우리 여기로 두는 게 맞아요. 근데 따라간 수는 뭐냐면은 이게 돌이 벌렸지만 몇 집이 나죠? 넉 집밖에 안 났죠? 네 집밖에 안 났으니까 백이 아주 불안전합니다. 아직 못 살았습니다. 공격하려고 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백은 당장은 여기 두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하나 이제 붙여놓고 활용 늘고 이쪽으로 걸쳐서 큰 데로 갑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여기서 이제
신진서 구단이 일단 마늘모를 둬서 일단 변으로 일단 나갑니다. 네. 여기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요게 있거든요. 이렇게 둘 때도 있고 뭐 그런데 여기 두는 경우는 게 많지는 않아요. 네. 항상 이게 닫힌 공간이에요. 닫힌 공간. 그러니까 닫힌 데로 가봤자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린 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변을 차지하면은 그 다음에 중앙으로도 갈 수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 이런 데 젖혀 이으시거나 혹은 이제 늘거나 이런 거는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게 일반적이고 이게 정수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신진서 구단도 일단 변으로 갔고요. 원래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좀 지켜야 되는데 이건 AI 방식입니다. 손을 빼고 반대쪽을 갔습니다. 자, 이제 흑은 이제 공격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흑도 약하잖아요. 그래서 약한 돌은 일단은 충분히 지켜놓고 둡니다. 이 프로들의 바둑에서 이 자기의 약한 돌을 좀 둘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둘 때가 많지만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네, 공격 뭐 흔히 별 집차지 등등 많이 있지만 역시 약한 돌이 있을 때는 예, 정확히 지켜놓는다. 아, 이거 맨날 듣는 얘기죠. 근데 이것만큼 또 실천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또 흔히 얘기하는 밥만 먹고 바둑을 두는 프로들조차도 네, 이런 수를 이제 딱 정확하게 두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고수들일수록 쉽게 둔다 말씀드렸죠. 이치대로 쉽게 둔다. 네, 여러분들 신진서 구단이 당대 1인자인데 그리고 공격력이 그렇게 세다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킬 때는 지키고 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백도 마찬가지예요. 굿자오도 마찬가지야. 이게 아직 불안정하잖아요. 수비를 했기 때문에 뛰어서 수비를 정확하게 해줍니다. 자, 이쪽은 이제 들어가서 약간 공격을 노리고 있고요. 다음 수를 뭘 보고 있다는 겁니까? 네. 다음 수는 여기 들여다보는 수를 통해서 맛보기로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받아주는 게 기본적으로 정수긴 한데 이 자체가 좀 당한 거니까 굿자오 선수가 이제 붙여서 활용을 통해서 돌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 집이 깨졌어요. 내 집이 깨지면은 울컥하지 않습니까? 울컥? 아까도 여러분들 이제 질문에서 이런 거 나왔거든요. 대부분 내 집이 깨지면은 네, 굉장히 급발진을 한다. 무리수가 나온다. 또 상대 집이 좀 크다. 그러면 또 무리수 나온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수들 바둑에서는 네, 요게 2선이잖아요. 2선이니까 몇 집 안 되는 거다 이거죠. 네, 그래서 요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요 돌은 지금 패석이에요. 안 두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방향 전환. 백이 요 돌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두죠? 네, 돌이 하나 있으면 두 칸이 기본 간격이죠. 네, 그래서 그 자리를 그대로 두시는 게 기본 원리. 자, 2선은 두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도 의미가 없죠? 따라서 이제 요 돌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두셔야 돼? 나가야 되죠. 중앙으로 나가줬고요. 백흑도 모양 하나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변으로 원래 벌려놓는 게 기본인데 이거 이제 중앙으로 올라갔어요. 요거는 게 이치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진서 정도 되면은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원리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 레벨은 원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지 예, 자기가 창조를 해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는 원리상으로 원래 벌리는 게 맞다. 근데 여기에 둔 거는 요들에 대한 공격까지 좀 더 엿보고 있는 겁니다. 자, 백도 이제 받아줬고요. 또 이제 좀 이쪽이 원래 여기 두면 살 수 있지만 이건 마지막이에요. 일단 나갈 수 있는 만큼 다 나가라고 했고 호구 치는 이유는 또 뭐겠습니까? 네, 여기를 싹 들여다봤을 때 결국 노리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고수의 수비는 공격으로 바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자, 흑이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네, 이쪽을 둬서 요 돌을 공격을 갔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보실 건데요. 그러자 이제 흑이 이제 중앙으로 나갔습니다만 귀가 하나 놓여지면은 양쪽으로 이게 벌림이 있다. 근데 이게 덩치가 크면 클수록 두기가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를 두면은 따라가고
여기 두면 따라가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다 뺏기더라. 근데 고수들의 바둑은 일단 그 변부터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명확하고요. 이 바둑처럼 서로 전투가 펼쳐지는 바둑은 뭐 더욱더 그렇습니다. 돌고 돌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AI 방식은 싸우면서 변을 차지합니다. 지금도 막 싸우면서 서로 변을 막 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기가 어렵다 이거죠. 어려워서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변을 차지해 놓으시면은 여러모로 승률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 신진서 구단과 구자호 구단의 바둑, 여러분들 당대 1인자 간의 대결이니까요. 수비의 중요성, 변차지의 중요성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간 프로 바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주간 바둑학교 TV 오늘 수업은 준비된 건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다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고효준 어린이의 부채 바둑이 가장 인상이 남았는데요. 정말 여준이 어린이 얘기에 의하면은 학교 미술 시간에 관심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바둑 그림을 그렸는데 별 관심을 못 받았다고.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친구들 반응이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좋진 않았나 봐요. 근데 어쨌든 바둑을 통해서 이렇게 창작했다고 한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요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번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자,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아,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